안녕하세요. 팩트만 전달드리는 데이업의 김기동입니다. 자, 대한해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BDI 운임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파로 대한해운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BDI 운임 지수가 소폭 반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운임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이번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틱 운임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발틱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이로 인한 해운주들의 상승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발틱 운임지수의 상승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을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철강석의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중국의 지표 자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강한 상승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틱 운임 지수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가 바로 철강석의 가격입니다. 철강석의 가격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관점은요, 바로 120불을 상회할 수 있을지 여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철강석의 가격이 형성이 되면 물동량이 증가하고 운임비가 상승을 하면서 해운주가 이러한 관점에서 강세를 볼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철강석에 대한 가격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중요해 봐야 될까요? 이 철강석 가격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을 굉장히 중요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세계 철강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지난해에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4%나 생산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1위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철강 생산량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러한 중국에서 철강성 가격이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요, 철강 산업의 무분별한 이런 확장을 막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구조 조정을 시도를 했지만 목표만큼 이러한 생산량을 줄이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과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가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동산 수요가 많이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철강 경기가 침체기에 빠지고 여기에 대한 여파로 철강사의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침체기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현재 침체에 대한 지표 간단하게 함께 보고 그 이후에 좀 기대되는 모습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0대 주요 도시의 7월 신축 주택 가격은요, 작년보다 4.9% 떨어지면서 2015년 6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UBS 등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중국의 연간 5% 안팎이라는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 가능한 포인트는요, 일단 발틱 운임 지수가 소폭 반등을 했다는 것에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반등을 위해 지켜볼 포인트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철강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동량 증가 이로 인한 운임 상승을 저희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소폭이나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철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높습니다. 다만 계절적 비수기인 7월과 8월을 맞이하면서 철강 생산량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세로 나올 수 있을지 여기 대한 여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앞서 좀 120불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대로 좀 반등을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중국 항만에 보관된 1억 5천만 톤의 이 철강석의 재고가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공급 과잉이
완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중국의 소매 판매에 굉장히 안 좋은 지표들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7월 15일을 본다라고 하시면요, 예측은 3.3%인데 반에서 2.0%를 기록을 하게 됐죠. 하지만 8월 15일에는 개선이 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측치는 2.6%였는데 실제는 2.7%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예측치를 상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러한 면들이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세가 보이고 있다는 것은 바로 발틱 운임지수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상승은 바로 대한해운의 이 추가적인 실적의 성장이라던가 아니면 상승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파들 저희가 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요, 대한해운의 실적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BDI의 가역적인 측면, 그리고 영향을 주는 여파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트까지 함께 분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렇게 발틱 운임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파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여기서 좀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고 앞서서 지지를 받은 라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받는 라인대에서 추가적인 하락 시에 이 부분에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공급 과잉 소폭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철강 생산량 회복세가 만약 본격화가 되면서 발틱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구간대를 돌파를 할 수가 있을지, 그 이후에는 이평선 20일선을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이 점차 가시화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대한해운의 실적에 큰 역할을 하는 BDI 운임 지수에 대한 현황, 그리고 저희가 좀 향후 지켜볼 포인트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